사랑하는 우리 딸들 안녕. 오늘은 우리한테 익숙한 금하고 미국의 돈, 전 세계의 돈이지 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. 금값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았어. 그래서 금값이 진짜 금값이다 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사람들 입에서도 많이 오르내리고 금은방마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금값이 최고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금을 또 살려고 막 달려들고 이런 적이 있었다고. 불과 얼마 전인데 근데 금값이 그렇게 높은데 왜 사람들이 금을 살까? 그렇게 돈을 옛날에는 한 돈이면 15만원 20만원 했는데 한 돈에 30만원씩 하는데 금을 왜 살까? 사람들이 이제 금이 비싸니까 막 사고 싶은 거야, 심리적으로. 안 그렇겠어? 명품도 비싸면 사고 싶듯이 금도 비싸니까 막 사고 싶은 거야. 남들 사고 금값이 높다니까 참 이렇게 그 귀중한 금을 한번 집에다가 또 보관해 볼까, 아니면 목걸이에 차볼까, 아니면은 금반지 해볼까, 여러 가지로 이제 금에 대한 이제 욕심이 많이 이제 올라가는 거지. 근데 금이 쌀 때는 아무 신경도 안 쓰다가 금값이 높으니까 이제 신경을 쓰는 거야. 근데 금값이 높으면은 팔아야지. 그 왜 사고 있지? 부자들은 부자들도 그러면 금을 과연 이번에 그렇게 높을 때 한 돈에 30만원 넘을 때 샀을까? 아빠는 그렇지 않다고 봐. 아빠도 부자는 아니지만은 금을 30만원 넘게 사본 적이 없거든. 한 돈에 3.75g이지. 금값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래프, 금값도 역시 차트가 있거든. 금은 국제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거래되는 거 아니야. 우리나라도 한국 금거래소라고 있는데 금거래소도 세계 금거래소 를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, 특히 미국, 그러니까 이제 그 금에 대해서 금값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래프 차트를 한번 보면은 과연 지금 금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순간이 나온다고. 잘 살펴보도록 해. 아빠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. 차트를 봐봐. 차트를 보면은 월 단위로 모아놓은 차트인데 가격 추이를 한번 봐봐. 금 달러 온스당 달러인데, 온스라는 것은 30g을 말해. 온스당 달러를 말하는데 온스당 2001년부터 쭉 한번 봐봐. 400달러 밑에 있었거든. 금값이 온스당 400달러 밑에 있다가 2012년 전에 2000달러를 육박을 하다가 또 2020년에 또 2000달러 넘어왔다가 다시 좀 꺼졌다가 2000달러 왔다가 다시 좀 꺼졌다가 요 몇 달 전에 2000달러 왔었다고. 2000달러. 그러니까 2000달러가 제일 높은 곳이야. 그러니까 최근에 2000달러가 오면은 최고점이라고. 그러니까 금을 사면 안 돼. 이때는 가지고 있던 금을 팔아야 되는 시기라. 그래서 지금 요즘 봐라. 1단위로 한번 볼까? 최근에 1단위로 한번 보면은 2020년 12월부터 1단위로 쭉 가봐. 왔다 갔다 금값이 움직이다 왔다 갔다 17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에서 놀고 있어. 보면은 17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에서 쭉 놀고 있잖아. 작년 10월 달만 해도 1700달러 밑에 있었거든. 1618달러 했네. 요 최저점에서 요 몇 달 사이 5월, 그러니까 4월 달에 2000달러를 넘었었다고. 이때 사람들이 금 사자, 금값 많이 올랐네, 금 좋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막 달라든 거야. 근데 뭘 좀 아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금을 내다 판 거야. 그래서 차익을 얻는 거지. 그래서 우리 딸들도 금값이 비쌀 때는 절대 사면 안 돼요. 특히 금을 사기 전에 이 차트를, 금에 대한 차트를 보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고 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해. 금을 물론 장식품이긴 하지만 그 장식품을 우리 돈으로 한 돈에 30만원 넘게 사는 것보다 20만원에 사는 게 훨씬 좋잖아. 그러니까 금도 싸게 살 때 들고 있어야 되지.
금을 30만 원에 그렇게 넘게 주고 금목걸이하고 금팔찌하고 금반지하고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건 돈 낭비라고. 그러니까 금이 좀 떨어졌을 때 금을 살 수 있도록 하고, 또 금이 2,000달러 이렇게 온수당 2,000달러 넘어가고 우리 돈으로 또 한 돈에 30만 원이 넘어가고 하면은 그 금반지나 금팔찌 이런 걸 팔아 가지고 돈을 만들고 다시 떨어졌을 때 금을 사는 그런 현명한 소비자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어. 다음, 달러.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돈이지. 전 세계 기축통화라고 하지. 무역할 때도 무조건 달러, 뭐 여행 갈 때도 달러로 바꾸고. 그러니까 뭐 달러가 안 쓰이는 데가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달러도 마찬가지야. 달러도 요즘 보면은 1달러에 우리 돈으로 지금 1320 몇 원 하고 있거든. 요것도 봐봐. 2008년부터 지금까지 월 단위로 쭉 모아놓은 그래프 차트인데 달러도 왔다 갔다 해요. 1000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. 그러니까 요즘 어때? 좀 높은 편이지. 달러도. 그러니까 지금도 달러로 저축하는 사람도 많거든. 근데 지금 달러를 사면 어떻겠어? 달러 비싸잖아. 그러면 지금 달러 사면 안 돼. 지금은 집에 있는 혹은 저축해 놓은 달러, 좀 싸게 산 달러를 팔아야 되는 시점이야. 달러나 금이나 똑같다고. 뭐 세계 경제가 안 좋고 뭐 전쟁 위기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막 그 경제가 불안하다고 얘기하면은 막 달러를 갖다가 사거나 금을 사거나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사고 이러니까,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금값도 올라가고 달러 값도 올라가고 그런 거야. 그래서 달러나 금이나 비쌀 때 사면 안 된다. 비쌀 때는 갖고 있던 걸 팔아야 된다. 원달러 최근에 2021년부터 1단위 그래프도 한번 봐봐. 1단위 그래프도 1150원 그 정도에서 1달러에 1150원부터 쭉 올라갔지.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 코로나 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미국 달러가 올라간 거야. 그렇다가 다시 좋아진다는 얘기, 봉쇄령이 풀린다 해서 다시 이제 쭉 내려왔어. 쭉 내려오다가 2023년 1월을 다시 이제 밑에 찍고 다시 올라간 거야. 다시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1,400원대는 안 갔고 1,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. 그래도 지금도 높은 거야. 지금도 높다고. 보통 달러가, 아빠가 옛날에 생각해보면 달러가 보통 1,000원 1,000원에서 1,100원 요 정도 했거든. 그러니까 요즘 생각해보면 달러 값이 1,300원 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.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를 부득이하게 뭐 여행 가거나 해서 환전을 할 경우 말고는 달러 예금을 한다든가 미리 뭐 달러가 더 올라갈까 싶어갖고 사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. 달러가 경제가 안정되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정되고 하면은 달러 값이 떨어질 거야. 그때 사놨다가 다시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뭐 전쟁, 어느 나라에 전쟁한다더라 뭐 안 좋다 뭐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면 또 달러 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. 그때 달러를 팔아야 된다. 좋은 현명한 소비자, 현명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어. 그런데 일본의 엔화를 한번 볼까? 엔화. 아이고, 엔화를 보니까 2005년부터 시작해서 쭉 보니까 저쪽에 100엔당 1600원 뭐 이렇게 하다가 쭉 떨어져 가지고 요즘은 얼마해? 100엔당 950원 정도밖에 안 해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 100엔당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100엔당 1000원 정도 잡거든. 10배. 우리 돈의 10배를 잡는데 지금은 10배가 안 돼. 밑에 떨어져 있어. 9.5배 정도 돼 있지.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는 굉장히 지금 좀 밑으로 내려와 있다. 그래서 엔화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, 그지? 저기 100엔당 10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. 이 차트를 잘 보면은 요 몇 달 사이도 마찬가지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서 일본의 엔화는 지금 뭐 사놓으면 큰 손해는 없다. 아빠는 이렇게 보지.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엔화가
많이 싸졌잖아. 그러니까 일본에 놀러 가는 사람도 많아지고, 우리나라 돈 가지고 일본에, 돈이 싸지니까 이제 바꿀 돈이 많아지니까 일본의 물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,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이제, 쓸 돈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일본 여행객도 많아지고, 그런 거야. 그래서 이제 일본 돈이 지금 싸져 있으니까, 일본 돈으로 저축을 한다든지 좀 사놓는 것도 미래에 일본 돈이 올라갈 것에 대비하면은 지금은 일본 돈은 좀 가치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사 볼만하다. 이렇게 아빠가 보이네. 오늘은 달러하고 금, 전 세계적으로 귀중한 자산인 달러하고 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또 다음 시간에 또 정말 아빠가 해주고 싶은 금융상식, 아빠가 경험했던 거, 이런 금융상식으로 다시 찾아올 거야.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있어. 안녕.